테이블에 모여 앉아 나누는 디자인 이야기, 디자인 테이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지용입니다. 오늘은 녹음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보통 한 분, 두 분 정도의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네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할 주제는 디자인 에이전시 듀오톤에서 최근에 텀블벅에서 펀딩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요청을 드렸어요. 디자인 테이블을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 작년에 그 라이트하우스에서 진행했던 와이어프레임 툴킷 프로젝트를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번에 듀오톤에서 이제 머티리얼 디자인을 중심으로 디자이너분들이 놓치기 쉬운 수많은 디자인 원칙들이나 디자인 사용 팁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정리해서 프로젝트화 해주셔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실 디자인 에이전시 듀오톤의 디자이너 김경은님, 김민경님, 이선아님, 전상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한꺼번에 네 분 모신 게 처음이라서 오늘 아마도 소리가 북적일 것 같은데 제가 중간중간 좀 잘 이야기해보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처음 뵙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 분씩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듀오톤 UI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상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듀오톤과 오픈패스에서 BX 디자인을 하고 있는 이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듀오톤의 UX 리서치 팀의 김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듀오톤 IX 팀의 김경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간중간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서 어떤 롤을 맡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소속인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서두에 듀오톤은 디자인 에이전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선아님께서 오픈패스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뭔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지 하나만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저 오픈패스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쌓았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원래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진행을 하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걸 대신해서 이제 유튜브에도 콘텐츠를 많이 올리고 있고, 그것에 이어서 이제 텀블벅 프로젝트도 많은 디자이너 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텀블벅에서 진행하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고요. 텀블벅을 통해서 어차피 알아야 할 핵심 UI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프로젝트를 런칭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오픈북도 있고 카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좀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책은 머터리얼 디자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압축해 놓은 버전이고요.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선아 선생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픈카드 같은 경우에는 책과는 달리 이제 다양한 UI 디자인에 필요한 정보들이 적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항상 UI 디자인을 할 때는 필요한 내용이지만 이걸 매번 찾아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 정보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뭔가 외우기는 애매한데 찾기는 해야 되고, 그런 정보들을 카드로 만들어서 이제 책상에 두고 디자인할 때마다 꺼내볼 수 있게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카드들입니다. 제가 이거 프로젝트를 보고 나서 이거 팟캐스트를 꼭 찍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계기가 지금 선아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이유였던 것 같거든요. 디자이너로서 이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주변의 환경들은 계속 바뀌고 기술도 바뀌는데 우리가 매번 아쉽게도 공부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실무에 치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변에 바뀌는 것들을 누가 주입해주거나 스스로 찾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한번 뭔가 정리된 정리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번에 하신 이 북 프로젝트랑 이제 카드 나오는 결과물들이 머티리얼 디자인 기반으로 만들었고, 가장 최신화된 이제 우리 인터페이스 시스템과 그리고 디자인 팁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진짜 많은 주니어분들 혹은 아니면 시니어더라도 뭔가 본인이 뭔가 지금 변화들을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래서 저부터 구입을 했는데 결과물을 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에피소드 준비했던 게, 만드는 결과물은 다들 텀블벅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으시겠지만 보통 만드는 사람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비하인드를 좀 담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획에 대한 부분을 조금 먼저 말씀을 여쭙고 싶어요. 근데 이 기획 관련해서는 경은님 그리고 민경님 두 분께서 주로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서 두 분께 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텀블벅의 새 프로젝트는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그 초기 설정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이제 요즘은 컴포넌트에 관한 좋은 아티클이나 가이드 그리고 멋진 디자인 가이드 시스템이 있어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이제 관련 분야를 쉽게 학습할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정보들이 방대하다 보니 좀 더 핵심 정보만 알짜배기로 보여주는 그런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컴포넌트에 대한 이해도 없이 작업하던 분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UX, UI 분야를 배워가는 분들 그리고 디자인 시스템을 아니면 스타일 가이드를 새롭게 제작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주요 컴포넌트의 핵심 정보 위주로 좀 더 요약해서 쉽게 알려드리고자 이제 이 책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온라인에 이미 있잖아요. 내용이 다. 네네. 굳이 찾아본다면. 근데 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드는 이유가 그게 실제로 뭔가 디자이너 생활을 지금 하시면서 체화됐던 뭔가 경험 같은 게 있었나요? 온라인에 있는 걸 오프라인 물성을 가진 책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한글로 다시 바꿔서 그리고 우리가 책을 만든다는 거를 한 번이라도 아주 사이드 프로젝트라도 작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빡세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하신 부분에서 조금 더 동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사실 책 그 머테리얼 가이드를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머테리얼 가이드에 보시면 그 내비게이션 레일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국내 디자인에서는 내비게이션 레일을 거의 안 쓰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적으로 안 쓰는 컴포넌트를 머테리얼에서 좀 시도적으로 2.0에서 했다가 3.0에서 지운다던가 아니면 2.0에서의 컴포넌트 구조가 3.0에서 개편이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개편되기 전까지 실무에서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의 디자이너분들은 아 이렇게 설계를 하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디자인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막상 실무에 적용을 해서 개발 커뮤니케이션 같은 걸 하다 보면 아 이거보다 이게 조금 더 실용적이고 활용이 쉽구나. 그리고 뭐 그런 지점들을 점점 새로 팁처럼 얻게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머테리얼 가이드는 빠진 것 같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약간 실제와 이론적인 간극이 책에도 많이 드러나 있나요? 네, 보시면 책에 좀 절삭된 부분도 머테리얼에 있는데 절삭된 부분도 존재하고요. 아니면 오히려 저희가 추가해서 애드 팁이라는 부분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실무와 간극을 많이 좁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종종 디자인 강의도 하는데 할 때 비전공 분들에게도 꽤 많이 강의를 하거든요. 4년 동안 배운 거를 막 6개월 이렇게 한 번에 압축해서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일종의 교과서를 찾게 돼요. 근데 교과서가 일단 우리가 아는 교과서는 애플이든 구글이든 영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를 사실 저는 싹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싹 다 읽었다고 해도 어쨌든 거기서 권장하는 어떤 특정한 가이드라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간극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하자니 그것만으로도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 안 되고 또 설명해도 기반이 없을 때는 알아들으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 있다면 진짜 뭔가 디자인을 다시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면 디자인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되게 훌륭한 첫 번째 발판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많으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것만은 반드시 우리가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텀블벅을 크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내부용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만들었거든요. 일단 회사 내부 네. 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도 우리 안에서의 그 지식의 온라인이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컸고 그냥 듀오톤의 디자이너로서 이 정도는 기본으로 다들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냥 내가 당연하게 뭐 카드에 패딩을 얼마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이해 못하면 같이 협업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기획하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정보 레벨의 동기화가 확실히 중요하죠. 인경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경원님이랑 거의 같은 의견인데
저희끼리도 이제 온라인이 안 맞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뭐 이제 프로젝트마다 저희는 항상 새로운 멤버로 구성이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발생하는 뭐 정보의 간극이라던가, 그리고 뭐 용어의 차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시간 소요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가이드에는 정답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이거는 이렇게 써야 돼라고 이제 뭔가를 딱 정의하고 가는 느낌이 없어서 가장 베이스라인이 되는 기본 요소가 뭘까에 좀 더 초점을 해서 좀 더 통용되는 용어를 저희끼리 정의를 하고 이걸 좀 공통적으로 사용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디자인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만드는 일과 그걸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일은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거는 일종의 크리에이티브나 표현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정보를 잘 조직하고 위계를 설정하고 사람들이 쓸 수 있느냐를 구성하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도 하고 그것들을 또 재구성해서 남들이 알아듣기 쉽게 풀이하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에서 얼마나 재미를 느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뭔가 처음 이 디자인을 시작할 때 UI 디자인은 이런 거야 라고 이제 뭐 공부를 하면서 시작했던 게 아니라 막상 이제 실무에 그냥 직접 참여하면서 이건 이렇게 쓰는 건가 보다 하면서 되게 감으로 작업을 한 적이 많았는데 이번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컴포넌트는 이렇게 쓰는 거였구나를 좀 새롭게 저도 학습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플랫폼 디자이너와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경계에서 계속 작업을 해왔었는데 그 플랫폼 디자이너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디자인 시스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직하고 구성해서 규칙을 발견하고 그 규칙을 이제 일관성 있게 딜리버하는 게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디자인 시스템 프로덕트를 너무 반기실 것 같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크리에이티브하게 새로운 걸 그러니까 새로운 디자인을 도전해 보시는 분이라면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프로덕트가 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획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진행해 오셨는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머티리얼 디자인에 어떤 것들을 담고 있나요? 먼저 크게는 이 책 자체는 이제 머티리얼 디자인 기반으로 했다라는 것과 이제 그 책의 구성 요소 이제 각 컴포넌트에 대한 구성 요소는 데피니션과 아나토미 그리고 스타일과 팁, 플레이스먼트 그리고 스테이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기반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앱 서비스가 요즘 워낙 많다 보니까 모바일 기반으로 제작을 하되 이제 그 웹에서 사용되는 컴포넌트 필수적인 컴포넌트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아까 데피니션이랑 아나토미 막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게 뭔지 좀 설명 각 좀. 파트에 대해서 이제 민경님이 이따 말씀해 주시나요? 잘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지금 하면 될까요? 네, 해주세요. 오케이. 일단 데피니션은 이제 각 컴포넌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제 컴포넌트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나토미는 이제 컴포넌트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용어, 명칭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이랑 이제 타입을 경은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스타일 타입 하나로 정의해서 이 컴포넌트를 구성해 보려고 했을 때 어떤 가이드에서는 이제 컴포넌트 스타일에 의해서 구분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가이드는 컴포넌트 기능에 의해서 구분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스타일 타입을 통쳐서 쓰길래 저희는 이제 컴포넌트의 성격별로 이거는 스타일 요소에 좀 더 구분이 많이 된다. 얘는 기능에 의해서 좀 더 구분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스타일 타입을 좀 구분해서 나눠서 썼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플레이스먼트, 컴포넌트별로 스크린상 어디에 배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 컴포넌트별로 상태값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에 대한 스테이투스 이렇게까지 정의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머티리얼 디자인을 제대로 보셨거나 아니면은 디자인 뭐 스타일 가이드나 시스템을 훑어라도 보셨으면은 사실 말씀하시는 것들이 완벽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디자이너들도 많다는 걸 사실 커뮤니티 하면서 많이 느낀 것 같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버튼을 디자인할 때 버튼, 즉 구매 버튼이든 토스 같은 거 쓸 때 송금 버튼이든 우리가 수많은 버튼들을 디자인을 할 때도 보고 아니면 서비스를 쓸 때도 무조건 필연적으로 마주치잖아요. 이런 버튼이라는 케이스를 하나로 뭔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도 있나요?
네. 일단 저희가 데피니션이라는 정의 부분을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버튼을 생각하고 있는 디자이너의 그 생각들이 다 달라요. 누군가는 눌릴 수 있으면 버튼이다. 또 누군가는 액션을 부르면 버튼이다. 그래서 콜 투 액션이랑 CTA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냥 버튼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다양해서 저희는 그 안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정의 워딩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특정 액션을 수행하거나 다른 페이지로의 이동을 돕는 컴포넌트입니다. 라는 데피니션으로 먼저 시작을 해요. 아니 준비해놨어요? 어떻게? 적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버튼을 데피니션으로 시작을 해서 아나토미 같은 경우에는 그 버튼이라는 요소가 갖고 있는 거다 보니까 배경이 되는 컨테이너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아이콘 혹은 텍스트 이렇게 그것들이 옵셔널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버튼은 스타일이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4가지 정도의 스타일이 존재를 하는데 흔히 많이 쓰는 필드 타입 스타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라인 타입 스타일, 그 다음에 텍스트 버튼, 그리고 아이콘 버튼 이렇게 기본적인 4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버튼의 사용은 굉장히 방대하고 다양을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버튼의 플레이스먼트만 정의를 했는데요. 버튼이 2개 이상 사용했을 때 주요 액션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계에 따라서 버튼 유형을 조합해서 배치를 한다. 이 정도의 정의만 되어 있고 거기에 저희의 팁을 추가적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팁 같은 경우에는 살짝 스닉픽으로 혹시 어떤 네. 것들이 있어요? 팁이라고 하니까 사실 너무 많은 게 생각이 나서 어떤 것들에 중점을 두고 팁들을 적으셨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제 완전 신입 때 포폴도 그렇고 네. 많은 주니어 분들 포폴에서 항상 다른 부분 중 하나가 버튼으로 예시를 들면 버튼의 높은 위계를 오른쪽에 두느냐 왼쪽에 두느냐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한 위치지만 누군가한테는 완전 새로운 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버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요도가 높은 버튼을 화면 우측에 배치하는 걸 권장한다. 이런 부분이 저희의 실무 팁 중 하나였습니다. 즉 다수의 경험을 가진 디자이너들에겐 되게 뭔가 관성처럼 네. 그 당연시 되는 것들이지만 처음 접한다고 생각했을 땐 꼭 필요한 것들 네. 중심으로 팁을 적어주셨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런 부분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버튼을 저희가 예시로 들었지만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당연히 뭔가 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우린 이렇게 해왔어 라고 해도 또 걱정되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걱정 인형들이 생겼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뭐가 제일 걱정됐고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어려운 점은 되게 많긴 했는데 그 중에서 저의 관점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하나 꼽는다면 일단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되게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일관된 톤으로 핵심 내용을 좀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초반에 이제 이 컴포넌트를 분석하는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컴포넌트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우리는 어떤 구조로 가이드를 설계했을 때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정된 사항들은 저희만의 가이드 룰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정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라는 저희끼리의 룰을 갖고 이걸 좀 맞춰가다 보니까 조금씩 수월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역시 협업하는 방향에서는 어디든 이런 가이드 룰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이너 분들이면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디자인을 할 때 리서치나 UX 단계에서 사용자 조사 같은 걸 막 하다 보면 그 방대한 양을 모두 다 넣어버리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머테리얼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른 디자인 시스템도 받고 머테리얼 디자인 시스템 2.0, 3.0 그런 모든 내용들 다 넣고 싶었지만 어쨌든 베이스라인을 구축을 하는 입장에서는 덜어내야 될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덜어내는 과정이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 처음에 여쭤봐야 되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디자인 시스템이 있고 대표적으로는 HIG, 애플 HIG가 있고 히그가 있고 그리고 구글의 머티리얼이 있는데 왜 머티리얼 디자인으로 선택하셨어요? 사실 안드로이드가 저희는 국내에서는 물론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안드로이드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안드로이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머티리얼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서비스가 안드로이드가 많아서라기보다는 머티리얼 가이드가 가장 베이스라인에 근접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머티리얼 기반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획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기획을 했던 것들이 실체화되기 위해서 넘어가는 또 기간들이 있잖아요. 디자인을 해야 우리가 구현물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기획을 마치고 디자이너분 그 디자인 파트에 넘어갔는지 혹은 검수 파트에 넘어갔는지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기획을 마무리하셨나요? 사실 저희는 계속해서 검수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뒤에 책에 대한 검수나 아니면 디자인에 대한 검수도 있었지만 이제 기획 내용에 대한 검수도 있었는데 더블 체크를 계속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했는데 이게 맞나? 네, 이 내용이 네. 여기에 가장 베이스적인 내용인가?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경은님이랑 민경님 대답해 주시는 거 계속 듣다 보면은 일관성 있게 드는 생각이 그 디자인을 접하거나 뭐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그 심리적으로 하방 경계선을 지켜주면서 쉬운 것들을 다시 한번 꾹꾹 잘 머릿속에 넣어주고 너무 어려운 참고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기본이 되는 것들을 잘 다지기 위한 기획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가이드라인에 정답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딱 단정을 짓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대부분 권장합니다, 지향합니다라고 이제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이러는 게 좋아라는 식으로 전달드렸거든요. 아 그렇게 계속 말을 건네고 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저희 거를 보시면서도 아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이거는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이걸 참고해서 더 나은 걸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획 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쭉 얘기했는데 이제 이 기획들을 받아서 디자인하고 실질적으로 결과물로 만드는 그 디자인 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부분은 그 상훈님과 선아님 두 분께서 주로 진행을 하셨다고 알고 있어서 두 분께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혹은 이제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중간중간 계속 체크를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초안 혹은 중간본에 대한 부분들이 디자인 파트 쪽으로 넘어왔을 텐데 이에 대한 디자인의 시작 과정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상우님께 제가 먼저 여쭤보면 될까요? 아, 네. 우선은 처음 받고 나서 시작한 작업은 우선 그 정의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증을 해보고 이미 앞단에서도 많이 했지만 이게 정말로 범용적인 표현일지 아하. 그리고 이게 정말 쉬울지 네. 그리고 머터리얼이 틀린 건 없을지를 또 이제 그 국내 해외에 있는 많은 디자인 시스템을 참고해가지고 최대한 검증 과정을 많이 거쳤고요. 네. 그리고 이 검증 과정 안에서 이제 좀 더 표현이 쉬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없는지 그리고 이거를 기초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화 과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절삭하면서 검수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간결하게 만들고 핵심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많이 두신 것 같네요. 네, 최대한 간결하게 하는 거에 초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실제로 검토해 보시니까 만약 100의 내용이 왔으면 얼마나 덜어냈죠? 오히려 100의 내용을 이제 10이라도 줄이는 것도 되게 어려웠었는데요. 이게 그쵸? 왜 그러냐면은 아까 경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될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뺐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뭐 엄청 많이 빠지다기보다는 조금 압축을 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 게 네. 그래서 글의 내용은 최대한 간결하고 저희가 들어가는 이미지들이 조금 화면에서 이미지랑 같이 쓰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미지 자체가 조금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아마 읽어보시는 분들도 이제 첨부 이미지랑 텍스트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읽다 보면은 이게 단순히 이런 정의뿐만 아니라 좀 더 안에서 이제
더 깊게 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구나를 좀 추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전반적인 기획 내용들을 간결하게 만들면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책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책만 볼 때 그림 없이 글자만 있으면 일단 나가 떨어지거든요. 이미지 셀렉이나 아니면 최종 작업 같은 것들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이미지 작업 같은 부분들은 뭐 상훈님 아니면 선아님 중에 어떤 분이 담당하셨나요? 이미지는 제가 저 위주로 먼저 작업을 했습니다. 혹시 어떤 작업을 하셨고 어떤 식으로 이게 최종 구현됐을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글만 보고서 제가 똑같이 그 글을 읽고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에 대한 컨셉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네. 그 글에 써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종이에다 그려봤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게 실제로 DS 사이트 중에서 네네. 이게 적용된 케이스가 있는지를 봤었고요. 그래서 내가 그린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은 이거 딴 사람이 읽어도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겠다 해서 표현한 것들이 있고 오히려 그려놓고 났는데 그려도 이거 도저히 모르겠는 게 있어요. 뭐 만약에 메뉴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네. 이 메뉴 컴포넌트가 어느 위치에서 뜨는지에 대해서 눌렀을 때 이게 밑으로 뜨는지 위로 뜨는지 옆으로 뜨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아무리 그려도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메뉴 같은 컴포넌트가 대표적인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다른 디자인 시스템 참고하면서 이렇게 그리면 쉽겠구나 저렇게 그리면 쉽겠구나 해서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떤 상황에서 메뉴가 어떤 식으로 뜨는지 그런 것들을 좀 손쉽게 표현하려고 많이 그리는 작업을 반복을 했었습니다. 일종의 그 텍스트 베이스로 그 역기획을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보통은 텍스트 내용을 기반으로 이거를 잘 표현하기 위한 이미지화만 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내가 역으로 돌아봤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를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신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저는 아직 결과물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딱 보았을 때 이해도를 확 높일 수 있는 최종 결과물이 나왔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되게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디자인 시스템을 참고하셨고 자료 조사나 시간적으로 꽤 많은 공수가 들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그냥 쭉 노력으로 이제 돌파하신 건가요? 얼마나 이제 시간을 쓰셨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진짜 이거는 요령은 없고 진짜 물리적 시간으로 약간 장인 정신 역시. 네 비슷하게 진짜 시간 투자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고 오래 붙잡고 있는 것보단 그냥 그리고 나면은 그냥 이 책을 같이 참여는 안 하고 있어도 다른 이제 동료들한테 물어보고 이거 이해하기 쉬워? 난 어려워. 그러면 또 그리고 이해하기 쉬워? 모르겠어? 그러면 또 그리고 그냥 거의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번에 북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싹 다 작업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오, 어떻게 하죠 그걸? 물론 여기 계신 세 분도 같이 작업은 해주셔서 네. 초안부터 작업을 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고요. 그냥 이제 아마 보시는 분들이 보고 나서 조금 찜찜한 이미지들도 있을 거예요. 왜요? 뭐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그런 게 많이 튀어나오는 게 이제 네. 팝업 쪽이나 카드나 이제 탭 쪽에서 이게 기본 내용만 담고 있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예시로 드린 컴포넌트들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원래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지 간에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 컴포넌트들이래 가지고 아마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근데 비교적 이제 조금 위치명이 들어가는 컴포넌트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아이들.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안 이미 만들어 주신 것도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래 걸리진 않았었고요. 대부분 이제 조금 복합적인 컴포넌트들이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 이게 들으시는 디자이너분들은 아마 상훈님 하신 말씀 들으면 몇 가지 떠오르는 상황들이 있을 거거든요. 똑같은 컴포넌트 하나 두고 이 디자이너 저 디자이너 싸우고 아니면 말 하나씩 사람들이 얹고 이런 애들이 종종 몇 가지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작업하실 때 훨씬 시간이 걸리셨단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획을 받아서 이미지화 시키고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북에 대해서 잘 쓸 수 있도록 많은 작업을 해주셨는데
디자이너들을 위한 작업을 뭔가 내놓을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중을 위한 작업들을 할 때도 당연히 고민을 하지만 디자인을 설명하는 디자이너들에게 설명하는 그리고 이 디자인을 하는 뭔 소리야 이게 즉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디자이너들이 볼 책을 만드는 게 그만큼 어렵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북 디자인을 만드는 측면에서 고민이 진짜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아님께서 이 책에 대한 디자인을 진행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북 디자인에 대한 컨셉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까라는 지점에서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요? 일단 저도 표지도 엄청 오래 고민을 했었고 내지도 어떻게 구성을 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애초에 오픈 패스 브랜드의 가치를 다시 되새겨 봤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면서도 좀 다수가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베이스가 되는 기본이 되는 디자인을 하자라는 게 저희 오픈 패스의 기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기조로 책을 디자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조를 떠올리기 전에는 사실 표지도 정말 막 이래저래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담고 있는 내용도 그렇고 오픈 패스의 기조도 그렇고 기본이 되는 걸 하자라고 해서 오히려 내용의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북 디자인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뭔가요? 일단 내용이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제일 우선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까 지용님께서도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정말 교과서 같은 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간격이라든지 이미지를 어떻게 넣을지 이런 것들도 내용이 잘 보이게 무조건 내용이 우선이 되게 그런 기조로 작업을 계속 했고요. 그래서 사실 다른 책에 비하면 좀 여유가 많아 보일 수도 있어요, 책이. 근데 그게 뭔가 메모를 한다거나 그런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콘텐츠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한 게 가장 큽니다. 여백 자체가 좀 있나 보네요. 네, 아주 엄청 막 방방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게 제작을 했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거 어떻게 다 읽어 이런 느낌이 들진 않겠네요. 맞아요. 읽기 싫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지 총 몇 페이지 정도 돼요? 사실 이게 엄청 두껍지는 않고요. 한 9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도 작네요. 네. 볼륨이. 원래는 이전에 저희가 1차적으로 작업을 했을 때는 이 컴포넌트 저 컴포넌트 다 넣었었는데 이제 기획 쪽에서 이런 컴포넌트까지는 정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빠졌기 때문에 정말 기본이 되는 아이들만 들어가서 그래서 생각보다 분량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다행이다. 제가 나중에 이 책을 보면 내용이 좋으면 당연히 저도 뭔가 내부 교재 아니면 저 스스로도 팀 내에서 같이 스터디할 때 쓸 텐데 또 너무 두꺼우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저희가 저는 이제 내지 디자인이나 안의 구성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궁금했던 점이 디자인 시스템에서 원래 권장하는 서체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컬러 가이드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실제로 이 북 디자인을 할 때 서체를 선정한다거나 거기에 쓰이는 컬러를 선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에서 어떤 고민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이 이루어졌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이것도 사실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기조랑 똑같은데요. 네. 정말 잘 읽혀야 된다는 게 가장 최우선이어서 정말 기본이 되는 고딕체를 사용을 했었어요. 뭐 쓰셨어요? 산돌 고딕 네오. 알겠습니다. 디자이너들에게 가장 친숙한 걸 선택하셨군요. 그럼요. 네. 그래서 잘 읽히고 내용이 잘 보일 수 있게 그게 제일 가장 큰 저희 기본이 되는 기조였습니다. 컬러는 이게 메인 컬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메인 컬러는 저희가 오픈 패스가 민트가 이제 기본 컬러인데 네. 그 컬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시인성 문제도 크고 인쇄에서도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그 톤보다 더 다운을 시켜가지고 다운을 시킬 때 눈은 편안하고 잘 읽힐 수 있게 그렇게 색상을 조정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게 프로젝트를 후원하신 분들 혹은 최종 결과물을 받게 되신 분들은 책만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PDF나 이런 파일 형태의 뭔가가 제공이 되나요? 책과 책 내
QR 코드가 있는데요. 네. QR 코드에 피그마 오픈 소스가 있어요. 오. 네, 거기서 이제 저희가 그 책 작업을 하면서 제작을 해놨던 버튼이라든지 이런 컴포넌트들이 오픈 소스에 있고, 그리고 거기 사용했던 아이콘들도 같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역시 책 보기 전에 이걸 제일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게 책 디자인, 책 같은 거는 읽는 거야 뭐 읽는 건데, 사실 디자인은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내가 그걸 뚝딱이면서 어떻게든 레고 조립하듯이 만져보지 않으면 저는 체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경험적 고민을 또 하셨을 것 같아서, 전체 이 책을 소화하는 사람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걸 전체로 어떻게 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들도 좀 디자인하면서 하셨을까요? 안 했나요? 아니요. 일단 컴포넌트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네. 좀 찾기 쉬웠으면 했던 바람이 있었고, 오. 그리고 책에서 내가 지금 보는 파트가 어떤 파트지 하면서 좀 고민을 덜 할 수 있게 제가 머터리얼 가이드 보면은 왼쪽에 내비게이션이 있듯이 네. LNB가 있듯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컴포넌트가 만약에 버튼이면 버튼의 스타일을 내가 보고 있구나라는 거를 바로 인지할 수 있게 정말 사전같이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보통 기획 파트랑 디자인 파트랑 어쩔 수 없이 계속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충돌도 생기고 이 점 좀 더 강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리퀘스트를 디자인이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초기 기획 넘어온 것과 완료를 지으면서 완성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그 강조되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최종적으로 최종 결과물에서는 가장 강조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사전 같은 책을 만들었지만 이제 사전 같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의 파트였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미지와 함께 정의가 가장 크게 들어가고 이 컴포넌트의 이름은 무엇인가가 가장 처음 들어가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됐던 거는 이 책을 마지막에 있는 스펙 가이드만 보고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펙 수치를 삭제를 할까까지도 고민을 했지만 삭제를 할 생각을 했다고요? 그치만 들어가긴 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까지도 고민을 했는데, 저희는 이 책을 만들면서 정의라든지 이 사용 방법, 사용처들 이런 것들을 더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래서 앞단에 정의 파트가 가장 강조가 되게 디자인됐습니다. 저 이거 너무 인상적인 게, 사실 저조차도 온라인에 있는 머티리얼 디자인 참고하면서, 왜냐면 당장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거 모지보다는, 모지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쓰지 해서 스펙스만 딱 보고 나 엇나가게 쓰진 않았네 이러고 넘어갔던 경우들이 초기에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진짜 기본의 정의, 이걸 어떻게 쓰는지 왜 쓰는지에 대한 부분이 잘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게 실제로 그러면 책의 구성상으로도 잘 반영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일단 스펙이 가장 마지막에 있고요. 정의가 가장 앞에 있고, 그 뒤에 그 사이사이에 이제 사람들이 읽었으면 하는 부분, 에드팁 같은 것도 강조해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책을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그 결과물에 대한 그 담보라 그래야 되나요? 결과물에 대해서 계속 그 수준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는 디자이너밖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책을 디자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종종 의심이 좀 들긴 했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이걸 책으로 디자인하는 게 맞나? 이거 책으로 디자인했을 때 정말 디자이너들이 이거를 스크린에서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이 이걸 잘 쓸까? 라는 생각을 계속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스스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셨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착수를 했을 때는, 초반에는 사실 이거는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번역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은 하긴 했는데, 이게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덜어질 건 덜어지고 더 축약돼서 말해야 되는 부분들은 더 강조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면서 이제 책으로 완성이 되는데, 이게 당장 이제 내가 디자인하면서 바로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교과서 같은 디자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백에 있는 곳에 메모도 할 수 있고,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더 추가적으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참고서가 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저희가 만든 책을 그런 식으로 정말 공부를 하는데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깔끔하게 소장하기보다는 자주 폈다 다시 덮었다
메모했다 하면서 너덜너덜하게 써야 맞아요. 되겠네요. 그래서 책 제목도 언제든지 펼쳐보는 아. 오픈북이라는 제목이 된 건데 그래서 항상 이제 공부를 하고 습득을 하면서 체화를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았습니다. 이 제목이 그런 이제 심오한 뜻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고민이 많이 했거든요. 아, 이거 제목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게 날새할 것 같아서 일단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책 얘기를 한참 동안 했는데 간과를 하면 안 되는 게 저는 프로젝트 보면서 그 카드? 정확히는 UI 카드 뭐라 이름이 UI 뭐죠? 디자인 오픈 카드입니다. UI 디자인 오픈 카드. 예, UI 디자인 오픈 카드라고 결과물이 여러분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하다가 시간 아끼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잘 압축되어 있는 거를 가장 선호하게 되는데 텀블벅에 있는 설명을 보면 그 카드가 되게 진짜 알짜배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직 얘기를 못했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아님께서 주로 작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선아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I 디자인 오픈 카드는 지금 저희가 책에서는 컴포넌트만 다루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디자인을 하기 전에 설정해야 되는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파운데이션이나 거기에도 이제 컴포넌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압축되어 있고요. 그래서 핵심은 이 카드는 디자인을 할 때마다 찾아는 보는데 외우지 않게 되는 그런 정보들을 담았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을 때 그냥 이거 보여주면 되게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카드로 제작을 해서 책상 옆에 이제 세워두고 편하게 볼 수 있게 제작을 했고 그리고 영구적으로도 계속 사용 가능하게 패키지도 신경 써서 제작을 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그 카드들과 그 카드 담는 패키지 그리고 언제나 내 모니터 옆에서 뭐 볼 수 있게 약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스탠딩이 가능한 패키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카드 안에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가 좀 저는 궁금해지는데 즉 어떤 주제들이나 어떤 토픽들을 다뤘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요거는 뭐 선아님도 그렇고 계신 뭐 사훈님, 경호님, 민경님 다 말씀을 하나씩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부터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훈님 말씀해주세요. 네, 우선 저는 아이콘 그릴 때 이제 XVG 파일로 내보낼 때가 있는데 이 SVG 파일로 내보내고 나서 파일이 오류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검수를 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막상 이걸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은 방식도 어렵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라고 하기도 모호하기 때문에 맞아요. 대부분 이번에 제작된 카드 내에서는 이제 SVG 제작하는 방법이라든지 익스포트할 때 꼭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알짜배기로 요약돼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참고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설명 여러 번 안 하고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그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보고 다시 진행을 하면 된다고 가이드도 주실 수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경훈님께서는 어떤 게 제일 좋으셨어요? 그 카드에서? 저는 제일 많이 찾아보고 좌절을 했던 부분이 스크린 사이즈였거든요. 아, 스크린 사이즈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뭐 갤럭시 S 몇 스크린 사이즈, 맞아. 아이폰 스크린 사이즈 이런 거 검색을 해보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물리 스크린이 아니라 해상도 사이즈가 나와요. 그쵸. 근데 저희는 디자인 작업을 할 때 물리 스크린 사이즈로 해서 해상도에 맞게 추출을 하는 방식을 한단 말이에요, 주로. 그래서 뭐 스크린 사이즈를 검색했는데 제일 많이 배웠던 360 사이즈가 아니라 막 1194 막 이런 사이즈 이런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내가 찾는 스크린 사이즈를 엄청 많이 검색을 해보는데 그거를 이제 이번에 해상도가 아닌 물리 스크린 사이즈와 그 해상도를 대비하기 위한 배수 함께 같이 하셨구나. 네, 함께 정리를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생각보다 진짜 많이 모르실걸요. 네. 그리고 이거를 봤을 때 그 카드 봤을 때 제일 환호성 질렀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아, 환호성. 네,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도 정리를 안 해줬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 확실히 근데 편리하겠네요. 네. 민경님은 혹시 보시면서 어떤 게 제일 인상적이셨어요? 네, 저는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에 관련된 가이드였는데요. 제가 지금 하는 프로젝트에서 이제 반응역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는데 하면서 브레이크 포인트에 따라 어떻게 구현되고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보통 어디에 보편적으로 잡는지 이런 데 감이 전혀 없어가지고 저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막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항상 볼 때마다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근데 딱 이제 서현님께서 만들어주신 이것만 있으면 이제 까먹지 않고 외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옆에서 부끄러워하세요? 그렇네요. 지금 이제 사원님께서는 SVG 아이콘에 대한 이제 부분들, 경은님께서는 저희 스크린 사이즈, 윤님께서는 브레이크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선원님께서 이제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총 이제 최종적으로 몇 가지 정도의 팁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셨는지 조금 비하인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음흠. 이거를 디자인을 할 때 필요한 순서대로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아, 서사적인 순서대로.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환경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스크린 사이즈 부분이랑 네. 두 번째에서는 파운데이션이고 세 번째는 이제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 순서대로 이렇게 인덱스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좋은데요? 네, 그 순서대로 무조건 파운데이션 내에서는 그게 순서가 뭐 본인의 스타일대로 바뀌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서순이 있죠. 아, 카드가 확실히 지금 각 분들마다 말씀해 주시고 선아님도 전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구성했는지 말씀 주시면서 실물이 제 입장에서 되게 궁금해지는데 아까 앞서서 패키징 부분을 살짝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그 카드 패키징 하신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조금만 혹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카드가 살짝 좀 두꺼워요. 그래서 조금 무거운 형태인데 이게 이렇게 두껍게 제작을 한 이유는 그래도 계속 디자인하면서 반복해서 볼 수 있게 그래서 내구성을 갖춘 그런 카드로 디자인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카드를 버틸 수 있는 패키지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스탠딩이 되면서도 박스로 구성이 되는 형태가 만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그런 지기 구조를 가지고 와서 막 잘라서 해보고 이래저래 막 씨름을 하다가 이제 겨우 그 무게를 버틸 수 있고 적당한 각도를 유지하는 박스 패키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저 스스로는 뿌듯하고 감명 깊은 작업이 됐거든요. 시행착오가 좀 확실히 많으셨겠네요. 네, 맞아요. 제가 사실은 BX 디자이너긴 하지만 지기 구조를 이렇게 자세히 다뤄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지기 구조가 뭔지. 지기 구조란 종이로 만들어진 그런 박스 패키지들을 말하는데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런 구조들을 여러 개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조합도 해보고 만들어보고 샘플도 맡겨보고 하면서 이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최종적으로 만족스럽게 나왔나요? 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빨리 실물을 좀 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녹음을 쭉 진행하면서 준비해왔던 질문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을 충분히 여쭤본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뭐 종종 중간중간 얘기하긴 했지만 혹시 애플 버전으로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히그가 사실 네. 그러니까 애플의 HIG, 휴먼 히그.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자체가 워낙 열린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정의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말들이 그냥 친미성이 좋아야 합니다. 뭐 시각적으로 누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열려 있는 책인데 그 가이드를 이제 베이스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항상 상기를 하고 있고. 네, 근데 확실히 진짜 이거 작업 자체가 어려웠던 일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프로젝트 보면서 희망사항을 한번 여쭤본 건데 나중에 혹시나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생기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녹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팟캐스트 녹음할 때마다 느끼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녹음이나 이런 것들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 많이 고생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분씩 어떠셨는지 소감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민경님부터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프로젝트 참여할 때 이미 너무 좋은 가이드라인이 많은데 저희가 이걸 만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이걸 궁금해 주실까에 대한 의문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을 꼭꼭 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 같은데 그 기대에 맞게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디자인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부용으로 쓸 생각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줄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디자인 생태계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할 수 있겠구나. 그냥 동병상련 같은 마음도 들고 동병상련. 그냥 누구나 다 이런 기본적인 거를 이제 당연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만들게 되었는데 뿌듯하시죠? 네, 많이 뿌듯하네요. 좋네요. 사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확실히 이번에 만들고 나서 결과를 보고 나니까 느끼는 건데 이전까지는 분명히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야.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갈증이 있을 거야를 그냥 추론만 했었는데 뭔가 가시적으로 수치화된 내용을 본 것 같아서 확실히 진짜 국내에서 이런 지식이나 뭔가 경험을 공유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구나. 그래서 저도 이번 녹음도 그렇고 책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되게 색다르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만큼 지금 책을 구매해 주시는 분들도 저희 책을 통해서 조금 업무에서 좀 더 색다르고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 프로젝트를 이제 하면서 너무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재밌게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도 디자이너들이 이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도 사실상 텀블벅에서 막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디자인 분야에 관해서는 엄청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엄청 기대를 하고 있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갈증이 있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선아님, 상우님, 경원님, 민경님, 디오톤에서 오신 네 분의 디자이너와 함께 지금 텀블벅에서 펀딩을 진행 중인 어차피 알아야 할 핵심 UI 디자인 시스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의 디자이너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네 분에게는 제가 배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를 마쳤는데 제가 모시고 싶어서 모신 분들이기도 했고 들으시는 분들에게 많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자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만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만 또 이렇게 하면서 강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렇게 결과물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른 디자이너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이런 활동들,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노력들이 온전히 그 의도들이 잘 담겨서 많은 디자이너 분들에게 좋은 영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에피소드 들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면서 다음번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